치매에서 지금 보면은 사고가 이제 보통 정상일 때는 내가라고 하는 주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그것을 보고 있고, 내가 그것을 감각하고 지각하는 주체가 있어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아픈 거죠. 슬퍼, 내가 슬픈 거죠. 거기에는 굳이 내가라고 하는 그 주어를 넣지 않아도 그 주체에 대한 느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치매인들의 경우에는 이 주체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전체 그 정신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는 누가 주체일지 알 수 없어요. 주로 그래서 굉장히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외부 자극에 굉장히 많이. 근데 그 외부 자극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부 자극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과 내부 자극에 막 내맡겨진 상태예요. 선생님들은 뭐 내부 자극 이렇게 하고 의문시하는데 갑자기 안에서 옛 추억이 떠올라요. 그렇게 되면 외부에 있었던 사실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것도 내부 자극이에요. 혼자서 어딘가 막 지금 몇 살 때 기억이 떠오르고 거기에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이건 내부 자극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부 자극과 내부 자극에 내맡겨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체가 있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이런 내부 자극에 내맡겨졌을 때 정신을 차리자.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기가 내맡겨져 있는 사실들을 알아차리죠. 그리고 외부에 또 몰두되어 있을 때도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상당히 몰두되어 있구나 하는 그 주체를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 치매인의 경우에는 이 주체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의식이라고 표현을 강조했던 이유는 이 자의식이 더 이상 주체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배경으로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 내부 자극에 막 내맡겨져 있고 멍하게 앉은, 그냥 멍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부 자극에 내맡겨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은 갑자기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혼자 웃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정신과 환자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치매인 내부에서도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정신의 내용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뿐, 타자는 볼 수 없을 뿐이지 뭔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런 더 이상 사실은 뭐 주변에 대한 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의외적인 반응을 많이 일으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몸을 움츠리거나 불안해하거나 이유 없이 왔다 갔다 하거나 소리에 놀래거나 충동적으로 반응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의식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의식의 주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자의식이 제대로 조직화되고 체계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격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